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전기차인 아이오닉 9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. 물론 저희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이 차의 최초 공개 현장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외관 디자인과 인테리어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그 차를 실제로 타고 있습니다. 저는 모토트렌드 조영규고요. 지금부터 아이오닉 9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빵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빵 중에서 약간 카스테라 혹은 식빵처럼 좀 푸짐하고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. 왜 생겼을까를 보니까 확실히 이 차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둥글게 디자인한 이런 요소들이 많이 보여요. 특히 앞이 높고 뒤가 낮은,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갈수록 낮아진 이런 디자인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. 제가 운전석 옆에 있으면은 차의 높이가 제 눈높이 약간 이마쯤에 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차의 뒤로 가면 트렁크에 갔을 때는 제 턱 아래로 차 높이가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가까이 가니까 차가 생각보다 낮게 느껴져서 좀 의외인 부분이 있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 이 차의 디자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자동차를 볼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이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차의 라이트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많았죠.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이쁩니다. 특히 이 한 줄로 쭉 이어진 램프, 요즘 현대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 언어죠.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을 조금 잘 보면은 이게 픽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, 우리가 픽셀을 생각했을 때 그냥 네모난 조각들을 쭉 이어 붙여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이걸 자세히 보면은 양 끝으로 갈수록 그 픽셀 자체가 좀 누워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면을 강조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SUV 디자인을 볼 때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좀 단단해야 하고 좀 덩치도 좀 있어 보이고 좀 든든한 모습이어야 한다,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의 앞모습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뒷모습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할 게 많죠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가 좀 낮은 그런 경향도 확실히 있고요. 약간 논란이 된 부분이 뭐였냐라면은 SUV 타시는 분들 식빵등 튜닝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이 모양이 그냥 식빵 같다 해서 식빵등이라 부르는 그 튜닝 많이 하시는데, 혹시 그걸 인지를 한 걸까요? 이 아이오닉 9 리어램프가 차의 테두리를 한 바퀴 두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식빵등을 바깥에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솔직한 말로는 제 취향상으로는 위에 루프에 있는 램프는 좀 없었으면 더 예뻤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거든요. 그게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물로 봐도 그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, 그러니까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을 많이 신경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론트 범퍼에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있고요. 휠 디자인 역시 이런 공력 성능을 신경 쓴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납작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좀 예전에 이렇게 공력 성능을 강조한 휠들을 보면은 그 성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멋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오닉 9에서는 이 멋도 챙기고 실용성도 챙긴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차 하부에 이렇게 언더커버를 대가지고 또 공기 저항을 줄인 면도 있고, 그리고 다른 차에는 있지만 아이오닉 9에는 없는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바로 샤크 안테나인데요. 차의 루프나 트렁크 위쪽에 약간 꼭다리처럼 살짝 붙어있는 그 샤크 안테나가 이 차에는 없습니다.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던 부품들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은 이 윈드실드와 크래시 패드, 그리고 리어 글라스에 딱 세 파트로 나눠서 다 부품들을 배치를 했다고 해요. 그렇게 샤크 안테나까지 없애가면서 만들어낸 공기저항 개수는 0.259 정도라고 하는데요. 이 차의 덩치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쭉 달리고 보면은 이 풍절음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잘 안 들릴 정도로 진짜 공기를 잘 가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또 그렇게 에어로다이나믹 위에 만들어진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, 그건 바로 여기 사이드 미러입니다. 이 차에는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게 또 바깥에서 보는 거는 그 나름대로 조형미가 있어서 꽤 멋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안에서 볼 때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이 더 있습니다. 원래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. 사이드 미러 그 자체로도 약간 시야를 가리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차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위치가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.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는 이 라인에 맞춰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높이가 낮아요. 그래서 원래 거울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
그래서 오히려 시야 확보 면에서 좀 더 장점을 가진 게 아닌가. 사각지대를 하나 더 없앨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꽤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 약간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. 원래 우리가 거울로 보던 것과 이렇게 화면으로 보던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저도 뭐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있는 차들 이것저것 많이 타봤지만 뭐 제가 장기적으로 타본 게 아니기 때문에 탈 때마다 적응이 좀 안 되는 면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옵션을 넣고 차를 오래 운영하셨던 분들은 거울 대신에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가지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. 좀 이런 날씨가 안 좋거나 밤에도 꽤 잘 보인다, 그래서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. 뭐 도로도 중간중간에 좀 얼어 있는 곳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의 뭔가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래도 크게 아쉽지 않은 게, 이 차는 결국 패밀리카잖아요. 가족들이 타기 편하고 또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보다 이 컴포트한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차기 때문에 이런 날씨라도 이 차의 성향을 알아보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서울에서 양평까지 오는 요 길에 많이 느껴졌던 거는 확실히 차가 좀 많이 조용하더라고요. 요즘 차들 뭐 웬만해서는 다 조용하게 잘 만들죠. 하지만 이 차는 플래그십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는 차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값이 아무래도 다른 차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그 기대치 이상으로는 충분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달리면서 약간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가를 잘 들어봤을 때는 약간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, 이것도 다른 전기차들에 비하면 상당히 잘 억제가 된 수준이지만 어쨌든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. 야외 소리, 차가 달리고 있는 이 바깥의 소리는 유리창을 뚫고 조금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. 또 전체적인 승차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사실 이 차 저는 승차감이 예상이 좀 안 됐었습니다. 그래서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도 좀 다양했는데요. 일단은 먼저 느껴지는 거는 좀 단단하다입니다. 아무래도 차의 무게가 2.5톤에서 2.6톤 되는 좀 무거운 차에 속하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할 때도 이 무겁다는 느낌이 먼저 들기는 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차를 부드럽게 만들면은 오히려 좀 저는 안 좋다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. 근데 아이오닉 9은 이런 뭐 요철을 다니거나 했을 때 꽤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충격을 뭐 거르지 못하거나 좀 불쾌하게 다가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, 흔히 말하는 요철을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가는 느낌,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 수 있는 승차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. 평소에 좀 탄탄한 느낌의 자동차를 선호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차를 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, 차는 부드러워야 된다, 승차감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물음표를 띄우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시려고 뭐 준비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내가 선호하는 승차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죠. 푸른 싱글 모터 형식이 있고, 4륜 구동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, 전륜에 있는 모터가 출력이 높은 버전이 있고 낮은 버전이 있습니다. 그렇게 총 세 가지예요. 그래서 출력이 낮은 버전은 항속형이라고 나와 있고요, 또 출력이 높은 버전은 퍼포먼스형으로, 성능 지향형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 4륜 두 모델의 총 마력차는 약 100마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항속형은 약 300마력, 그리고 퍼포먼스형은 약 400마력 정도 되는 그런 출력입니다. 항속형이라고 해도 이 출력이 모자라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 것 같아요. 전기 모터의 특성상 마력은 낮더라도 이 평소 주행할 때, 이 저속 주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뭐 높은 토크를 발휘해 가지고 경쾌하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무겁지만 막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. 어쨌든 우리가 패밀리카로서 기대하는 정도의 운동 성능, 주행 성능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차에는 배터리가 무려 110kWh, 진짜 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.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깡패거든요. 주행거리 측면에 있어서 그렇고,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큰 용량의 배터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발전한 모습입니다.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약 500km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,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기차 주행거리가 언제나 발표된 것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잖아요. 지금 제 계기판 상으로도, 지금 완전 추운 겨울인데 계기판 상으로도
맥스가 550km가 떠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날씨가 좋아지면은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잖아요. 그러면은 600km 이상 달리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. 요즘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거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뭐 모터쇼나 이런 걸 보실 때 컨셉트카가 나오는 것도 한 번씩 보실 거예요. 뭐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컨셉트카들이 만들어지는 건데, 근데 이제 그 컨셉트카에서 나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양산차에 적용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. 저는 이 아이오닉 9의 실내를 보면서 그 컨셉트카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떠올렸어요. 특히 이 2열에 있는 스위블 체어, 그러니까 2열에 있는 의자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건데,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이 훨씬 높으니까요. 이 수납 공간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당장 이 운전석만 해도 제가 손을 뻗는 곳곳에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. 여기 뭐 도어 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두 개가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, 여기에 있는 뭐 콘솔도 이 앞뒤로 열립니다. 이 콘솔이 여기도 열리고 뒤에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패밀리카로 쓰기에 너무 좋죠. 사람들이 많이 탈수록 각자 들고 타는 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편하게 그냥 툭툭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. 실내 공간의 너비도 정말 충분합니다. 이 차의 길이 자체가 5m가 넘는 큰 차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플랫폼 특성상 이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유연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들이 뭐 2열, 3열에 타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이 실내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, 이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시켜 줄 거냐, 이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브랜드가 앞으로는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대자동차는 그걸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. 이 차에서 어떤 경험을 가질 건지 그거에 대해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는데요. 그래서 이 차의 카피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바로 살아보세요입니다. 뭐 차에서 살아도 된다, 그런 자신이 있는 표현이겠죠. 지금 시승행사 출발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. 제가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봤는데, 이 스위블 체어를 뒤로 돌리고 빔 프로젝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더라고요.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억지스럽지가 않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? 이렇게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.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차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충전구거든요. 보통 저희가 차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출력보다 훨씬 높은 100W 충전기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. 사실 100W 충전기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,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충전하는 급속 충전기, 초급속 충전기가 한 45W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그냥 일반적인 뭐 급속 충전기는 약 25W 정도고요. 근데 이 차에서 100W 출력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충전을 넘어서 좀 대형 전자기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에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, 이 차로 뭐 아웃도어, 캠핑 같은 걸 나갔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차의 배터리가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 이런 전력들을 활용해서 뭐 V12도 마찬가지고요.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. 자,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아이오닉 9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예상은 잘 못했거든요. 아무래도 저에게 익숙한 장르가 아니기도 하고, 현대가 만드는 첫 또 대형 전기차기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실력은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어떤 완성도를 보여줄지 상당히 좀 예상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. 근데 종합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아요. 디자인도 실제로 보면 되게 괜찮고요. 인테리어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, 소재 어느 정도 고급감이라든지 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뭐 제가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고요. 뭐 이제 결국 넘어야 될 거는 시장의 상황이겠죠? 아무래도 뭐 지금 경제 상황이나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고 이런 상황에서 이 굉장히 비싼 전기차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불안 요소가 조금 있지만요. 그럼에도 현대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 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판매량을 좀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앞으로 이 차의 판매량 좀 계속 생각을 해 볼 거고요. 아무래도 오늘은 좀 짧은 시승이었기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좀 있었지만, 앞으로 다시 좀 기회를 가져가지고 또 장거리도 한번 가보고 또 아웃도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기 위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
네, 지금까지 저는 모터트렌드 조윤규였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자동차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